자, 미국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럽장이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이고 윤정두가 일본 시황 말씀드린 그대로의 흐름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컨네드 호텔 강연회를 1월 28일에서 2월 달로 옮겼어요. 왜냐면 연휴 지나자마자 너무 짧아서 준비 시간이 저희가 좀 없을 것 같아서 2월 달. 그러면 올해 2월 달 콘네드 호텔 강연회 했던 거랑 똑같아지죠. 작년에는 12월 달에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못하고 넘어가네요. 내년 2월 24일 날 콘네드 호텔 강연회 좀 기대해 주시고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당연히 대형주 섹터에서 이제 움직일 만한 종목을 미리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장에 미국장 끝난 흐름에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그리고 동시효과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 어떤 업종군에서 움직임이 나올지 동시효과 거래량 전체 거래량의 그 기준점 요걸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거래대금 거래량 확실하게 들어온 주력주의 기준에 제가 그 부분을 잘 설정해서 주력주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있어서는 예? 변동성 매매 기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별로 이미 시간 내에서 이제 거래가 터치되거나 장중에 거래가 터치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에서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그 포스코 엠텍을 좀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 이외에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뭐 종목이 터져 나오긴 했죠.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뭐 케빈 선생님께서도 뭐 그 상한가 수익도 잡아내시기도 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잡아내서 수익으로 이끌어가기에는 개별 매매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오늘 예쁜 공대님이 올려주셨고 VVIP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보신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일부 매매를 하셨고 케빈 선생님도 뭐 한 주 이렇게 매매를 하신 거예요. 비중을 뭐 월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중을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월등히 실어서 가져갈 수 있다? 에이 그거는 무리수죠. 말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우리의 기준에서는 시가총액이 최소 범위 교육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최소 범위에 3천억 수준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포스코 엠텍의 기준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그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메가이CS 예. 이 종목이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는 15%에 그리고 우리 예쁜 공대님 말씀해 주셨을 때는 한 7, 8%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 한 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박 나셨다 그러면은 윤정두가 광고쟁이잖아요. 사실은 광고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분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도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제가 현혹시키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을. 왜? 내일이면 이제 불기둥 종목이 극대형주에서 다 나올 텐데 우리 주력주에서 다 불기둥이 나올 텐데 1,000억짜리 종목은 매매하고 남는 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저렇게 뭐 한 주 매매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교육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움직일까? 일주월봉의 기준에 어떤 흐름이 나올까? 또 분봉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저 거래의 속성은 뭘까? 그런 걸 한 번씩 매매하시다 보면은 포착이 되시겠죠. 이다운 연구원님이 내일 아침, 오늘 아침이겠네요. 이제 7시간 이후에 8시 반에 팍승규 TV 생방송에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나오겠죠. 메가이CS 이 종목 15%의 종목 검색기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 상한가니까 12%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돌리는 기준. 그런 기준도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분봉 차트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시죠? 포스코 엠텍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북지동 마스터님이 종목 검색기 올라간 이후에 상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매직 계산기에서 포착되어 있는 가격, 그러니까 상한가에서 우리는 절반을 착실을 합니다. 그리고 2% 밀리면 전량 착실을 한다. 그 기준은 명확한 겁니다. 그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내일도 거래량이 터지면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일단 기준 거래량조차 지금 설정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월등한 종목이 있으니까. 응? 꼭 그래도 보시겠다. 그럼 1,500만 주 설정하십시오. 1,500만 주의 양봉이면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정도 형성될 수 있다. 권해드리지 않는다. 특히 지금 장에서는. 아시겠죠? 포스코 엠텍으로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건데,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이번에 시장이 너무 뭐 어렵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거래대금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어렵다는 건 손실이죠. 에이. 정상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 손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매매, 또 포스코 엠텍에 대한 비중 조절 실패, 이런 부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손실률을 떠나서 시장 퇴출당할 수 있는, 뭐 스탁론 이런 거 쓰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미수 스탁론 절대 쓰면 건드는 순간 나는 하루살이구나. 1년을 넘길 수 없구나. 빠르면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깡통 나서 시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맥 ICS는 원격 진료, 의료기기 관련 코로나 확산 등 중국 뉴스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멋쟁이셔요. 역시. 내가 회사에 일러드릴 거야. 맨날 안 주무시고 공부만 하신다고. 주식 공부만 하신다고. 회사 가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VVIP 방에 계신 분들의 부지런함을 여러분들도 함께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케빈님 같으신 경우에 제가 나중에 케빈님 누적 수익 그 교육 자료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도 뭐 올려드릴 수 있죠. 가장 최근 거.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의 경우는 11월 28일에 9,070원, 9,300원, 9,600원, 1,800원. 11월 28일에 9,070원에 그리고 11월 29일 날 9,300원, 9,600원, 1,800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분봉 직전 저점 이탈시 가지고 있는 물량 전량 정리. 고점에서 마이너스 3%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 근데 밀리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쭉 뻗어 올라가. 어떻게 해요? 1,900원 대비 1.5에서 3% 조정씩. 그럼 얼마예요? 9,070원에 들어갔다면 18% 수익 하루 만에. 당일날 9,300원에 들어간 물량 하루 만에 16%, 17%. 그러니까 거기서 꺾이면 차익 실현한다. 이 문자가 완벽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런 문자 핸드폰으로 받고 싶어요. 받으시면 되죠. 나도 이런 문자 좀 주세요. 11월 29일 날 이런 문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받아요? 이런 문자를 받는 거는 뭐 유료이기 때문에 과금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신다면요, 뭘 못하겠어요. 그죠? 항상 강연회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아니, 수익이 난다면요,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수익이 나시려면, 수익을 제대로 내시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이루시고 함께 듣는 분들이시라면, 그러면 윤정도에게 의존을 하셔야죠. 그냥 심야 시간에 간단하게 듣고 내가 내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윤정도 뭐 먹고 사나? 응? 똑같이 해드린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역적 나시겠죠. 누구는 과금하고 들으시고. 응? 결론적으로, 응? 결론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시장 상황 해석하시고 대처하시면 무서울 게 없다. 지금 장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11월 29일 날 9,900원 신규 재편입 고점 쭉 뻗어 올라갔다가 훅 밀렸거든. 재편이 9,900원 9,730원 이탈시 정리 손절 차익 실현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650원 30일 날 목표주가 상향 11,500원 만약에 1,55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에 12월 말 이 기준의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다운 연구원님이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8,380원? 툭 건들면 뭐 상한가 툭툭툭 올라가는 그런 가벼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여러 이슈가 있어요. 여러 이슈가 있고 뭐 해외 강산 개발 그 관련해서 뭐 이게 뭐 그룹사의 기준이냐 아니면 포스코 엠텍의 기준이냐 어느 쪽이면 어때? 그걸 이슈로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변동성을 준 거지 펀더멘탈이 급격히 개선돼 있어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양같이 전환 물량 5천원 미만짜리 물량 800만 주를 차익 실현하기 위한 이슈를 터트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포스코 엠텍에서는 없죠. 왜? 포스코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히려 싫어하죠.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엠텍은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포스코 계열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이거나 뭐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해석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니까 좋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나마도 소형주를 들여다보실 때는 그나마도 포스코 계열사 등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케빈선님께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수직 계열화 대표님 강의해 주셨잖아요. 으아.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그 리튬 관련 주들 해서 지난 19일, 20일 지금 현재 21일 뭐 이제 날 새서 22일 야간에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포스코 엠텍입니다라고 동영상도 계속 잡아서 올려드리고 케빈 선생님께서 탁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이 수익 범위들 11월 28일, 9일, 30일, 뭐 12월 1일 이 당시에 방송 원고를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끄집어내서 그 당시에 수익 계좌들을 한번 보시면 12월 아마 초에 보여드리면 이제 그 당시 수익 계좌들이 좀 나와 있겠죠. 12월 말 뭐 이럴 때 수익 계좌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짜자자자잔 안 나오나요? 안 올려놨나? 잠시만요. 너무 많아서 뭐 부러워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스튜디오고 그 다음에 수익계좌 수익률 개별 수익률들이 어디 있으려나 잠시만요. 12월 10일 10일 까먹읍시다. 그때 있었나? 자 12월 10일 그래서 볼까요? 여기 있네. 12월 1일부터 해서 포스코 엠텍 20% 12월 1일부터네. 아쉽게도 그 이전 거가 좀 있으면 더 좋은데 그죠? 11월 말부터 포스코 엠텍 저렇게 저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수익을 스스로가 창출해내서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찾기 힘들다. 찾기 힘들어. 저기서 뭐 있었는데. 포스코 엠텍에 어차피 있겠다. 포스코 엠텍의 수익률은요. 그 이제 뭐 이런 그 수익 범위들, 케빈 선생님 수익도 굉장히 많으세요. 12월 7일 또, 11월 달이 뭐 엄청났죠. 11월 달이. 왜냐면 11월 달에 그 11월 9일 날 금양의 29% 폭등, 2조 4천원까지 올라간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한가 28% 또
그리고 나서 11월 15일은 일동제약이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 1조를 넘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포스코엠텍은 21일 날의 경우는 우리도 접근을 못했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갭상승이 나오고 쭉 뻗어 올라가서 개장 초에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편입하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 2위였잖아요. 거래대금 2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기준이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 종목 검색기 보내주세요. 응? 잠시만, 이 종목 검색기 보내드리는 거 그걸 올려드려야 되긴 할 텐데. 조금 이따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제가 복사해서 뭐 올려드리면 되지. 잠시만요. 일단은 어찌됐든 포스코 엠텍은 마무리를 지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엠텍이 21일 날의 기준에 시간외에서 재차 3% 강세를 띄었어요. 20일 날 시간외에서도 4% 강세. 그리고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죠, 사실은. 13% 그리고 눌리고 10% 그리고 쭉. 목요일장에도 갭상승이 나오긴 할 텐데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될 거고요. 거래량의 기준은 2,500만 주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으로 나눠주면 3, 2, 6 그리고 16이 남으니까 3, 5, 15 그러면 2,500만 주. 그죠? 3으로 나눠주면 26만 주 곱하기 1000 해주면 2,500만 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장 공략주 기준의 포스코 엠텍은 시간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2,500만 주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스코 엠텍의 21일 날 거래량이 3,300만 주인가 그렇잖아요. 3,100만 주 곱하기 80%.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2,500만 주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다운 연구원님이 포스코 엠텍 불기둥 종목 검색기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하실 수 있었고 계속 거래가 터져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이렇게 35%씩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었고. 그러니까 11월 29일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 포스코 케미칼, 수직 계열화, 리튬, 포스코 엠텍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케빈 선생님 스스로가 또 능동적으로 공부하신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이 계속 누적이 되신 거죠. 주린일공 선생님께서도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이제 막판에 광산 관련된 내용에서 지분권이 포스코 엠텍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미 오픈됐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또 변동성이 하방으로 끌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셨죠. 시가총액은 작지만 핑거스토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됐어요. 700억, 800억짜리를 세상에 그거를 종목이라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참 나쁜 윤정도였는데 다만 거래대금이 매일매일 2위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포스코 엠텍도 오늘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거래대금이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검증해야 될 게 많고 수급 범위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런 쪽의 수급을 확인해야 될 것도 많지만 거래대금이 일단 터져 있는 종목은 수급 범위에 있어서 매집의 수급이 아닌 변동성 수급, 고빈도 거래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리튬과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했어요. 10월 달부터. 근데 이제 해외 광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포스코 엠텍의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범위는 아니다. 라고 그것도 설정을 해놨는데 아르헨티나의 리튬 어모를 보유 중에 있다. 이런 리튬 염호를 보유 중에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오보라고 할 수 있지만 저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열사께 내 거고 내게 계열사 거고 그 좀 막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찌됐건 저것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것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시키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포스코 엠텍의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2차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에 수혜 범위는 일정 범위 있을 수 있다. 검증받아야 된다. 검증받기 전에 벌써 이미 심리적으로 기대 요인이 커져 있다. 그 심리적으로 기대 요인이 커져 있는 부분에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하고 안 들어가? 바보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요? 높죠. 수급이 뒷받침되고 거래대금이 뒷받침된다면 분다라는 거예요. 8,380원에서 만원대로 훌쩍 넘기고 그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 둔화되면서 꺾여 내려가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꺾여도 전량 차익 실현. 19일에는 소름 돋죠. 2,400개 종목에서 제주은행, 포스코, 엠텍 둘 다 폭등, 공고문 폭등, 미래나노텍도 변동성 확장. 전부 다. 응? 그리고 21일 날의 기준에서도 또 올려드려요. 이게 이제 20일 날 기준이잖아요. 그 20일 날 야간에, 예? 20일 날 야간이죠. 20일 날 야간에 21일자 공략주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이 또 둘 다 폭등해요. 공고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됐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동영상까지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 2,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2,500만 주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대처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2,500만 주가 9시 10분에 250만 주, 9시 반에 500만 주, 10시에 7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인지. 제가 볼 때는 일단 갭상승을 줘놨기 때문에 예? 시간에서 강세를 떼서 갭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현재로서는. 미국장도 일단 긍정적이고. 그렇다면 거래는 무조건 터집니다. 그러니까 21일 날에도 9,400원. 시가가 9,500원인데 9,230원까지 밀리고 돌릴 때 9,400원의 편입 설정 범위 9,230원에서 돌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리튬 관련주 중에서 21일 날은 포스코 엠텍이 대장주로 거래대금 최상위로 거래량 거래대금 거거거 결론적으로 이런 그 흐름들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 여러분들 걸로 스펀지처럼 흡수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결론은 포스코엠텍이 급격한 변동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 변동성에서 짧은 시간 내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장중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에서만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다시금 차분히 보시면 9,400원에 12.57%이지만 거래가 이미 월등히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개장초 상황이고 리튬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초가 돌파하고 또 장중고 좀 돌파하고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편입 설정 범위에서 긍정적인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요. 벌써 많이 마셨어요, 저는. 9시 18분에 이미 16%. 그래서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최대 20%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20%가 넘기는 시점부터는 오버슈팅으로 규정하니 넘기고 꺾일 때는 전량 차익 실현을 빠르게 잡아야 됩니다. 1,500원, 1,150원을 찍고 꺾였어요.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재편입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차익 실현을 왜 하는지, 또 어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할지 이런 정형화된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포스코 엠텍의 분봉 차트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없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분봉 차트가 장중에 이제 그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9,600원을 재차 넘기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9,400원이 이탈되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차익 실현을 다 단행하십시오. 그리고 9,230원
계장주 저점을 깨뜨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종가 형성되고 저점에서 조금 돌리고 그리고 시간에서 강세를 잡아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윗꼬리의 음봉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뭘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주봉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거래가 수반돼 있는 양봉의 기준인데 거래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결론적으로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절실한 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왼쪽 하단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세요.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이니까. 그래서 이 좋은 장의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 엄청난 저점을 찍고 15% 폭등. 6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 저점 찍고 7월 초 저점 찍고 15% 이상의 폭등. 그 수익을 계좌 수익을 그렇게 되면 최소 35%, 30%, 40%, 50%, 60% 더블 수익이 날 수 있는 계좌 수익을 여러분들은 계속 포기하고 계시죠. 혼자서 안 되시면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야죠. 같이 움직임. 함께 하셔야 됩니다.